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릭스 이야기는 마무리해보고 정환님이 오릭스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정말 지금 많은 돈, 많은 투자를 하면서 다시 이제 왕조 건설을 이루고 싶은 팀이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 호크스인데요. 자, 소프트뱅크는 지금 어떤 준비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사실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발판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딱 하나가 당첨돼서 오릭스가 우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뭐 팀 차원에서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센가의 마지막 해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름 센가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경기 이기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일본 시리즈 진출 못하고 작년에 탈락을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울분을 이제 올해 쇼핑 좀 해볼까 해서 약간 손 회장님께서 아니 그리고 뭐 생가를 좀 비싸게 네. 팔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 자체에서 올해는 우승하겠다는 이렇게 확실한 일념을 이제 돈으로서 이제 보여준 건데 네. 주요 선수들의 이적을 좀 보시면 요코하마에서 이제 미네이 히로키 이제 이 선수를 4년 3억엔에 데려왔고요. 사실 왜 데려온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니오넴에서 이제 콘도 게스케를 데려왔죠. 근데 이 선수는 7년에 50억엔입니다. 50억엔. 근데 뭐 지금 WBC에서 하는 거 보여주면 이 정도 값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 데려올 때까지만 해도 얘를 왜 야나기타 유키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줄까 했는데 WBC 보면서 줄만했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측을 할 때 네. 콘도 게스테가 라인업을 미리 주전 먹을 수 있냐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국내 외야진 중에서 콘도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제일 잘해요. 선관이 좋거든요. 그렇죠. 골모는 능력이 네. 좋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메이저에서 이제 리턴한 아리아라 고이를 이제 3년 15억엔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바롯데에서 마무리로 뛰었던 작년에 마무리했었던 로베르토 오스나를 1년 6억 5천엔에 데려왔고요. 한신에서 방출된 이제 조 분케 선발 투수를 1년 1.8억엔, 1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니오넴에서 이제 고향팀으로 이제 오겠다고 방출돼서 이 선수를 또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후루카와 유리, 이 선수는 1,300만 엔 연봉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이너 경력이 좀 많은 이제 외야수인데 포트니 호킨스 이 선수를 트라이아웃 테스트를 본 다음에 합류를 시켰는데 연봉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이적한 이제 멀티 플레이어죠. 아스투디오를 1년 1.8억엔 정도에 데려왔고 이제 생가를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시켰죠. 네. 이렇게 해서 쓴 돈을 합해보면 뭐 연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숫자를 합해보면 79억엔 정도 됩니다. N입니다, N. 네. 거의 뭐 스트레스 받아서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패닉바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동률이었잖아요. 동률이었는데 승자승 때문에 이제 맞아요.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찍어 놀라야겠다. 근데 돈으로 찍어 놀라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돈 찍노가 돼버렸어요. 소뱅다운 해결책.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소백나무 틀리면 현금 쓴다. 아니 그렇죠. 그동안 우리 이렇게 안 하려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소뱅이 아무리 뭐 성적이 어떻다고 해도 돈을 이렇게 왕창 퍼부어서 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좀 무서운 게 보통 메가클럽들이 쓰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키워서 쓰거나 사서 쓰거나인데 이 소프트뱅크는 키우면서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팀 내 4군까지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축구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한번 갈락티코를 부시겠다고 이제 육성, 뭐 어린 선수 위주로 영입을 하겠다 했다가 바로 이제 뭐 시즌 3, 4위 하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다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 비슷한 움직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79억이나 어마무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형님이 보시기에 소뱅이 꾸릴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긴 했는데 합류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뱅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전 경쟁의 레벨이 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베스트 라인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니까 근데 방송이 또 원하니까 이렇게 적어보긴 했어요. 근데 1번은 제가 중견수로 우에바야시를 선택을 했고요. 이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부활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견수로 할 만한 선수가 딱히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이 선수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우익수는 2번 우익수로는 이제 콘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3번 지명타자 야나기타, 4번은 좌익수 코트니 호킨스, 그리고 3루수로는 5번 3루수로 쿠리아 라이오야, 그리고 6번 1루수 나카무라 아키라, 7번 유격수 이마미야 켄타, 8번 호수 카이타쿠야, 9번 2루수 미모리 다이키,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라인업을 일단 구성할 수 있게 된 바로 키는 저는 쿠리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쿠리아라 선수는 계속 외야로 뛰었던 선수고 작년에는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날린 선수예요. 근데 부상에서 회복한 다음에 그전에도 꾸준히 3루수로서 훈련을 했었는데 올해는 3루수로 아예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3루수로 계속 시범 경기를 뛰고 있는데 생각 이상으로 수비를 잘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뱅이 마스다 이후에 3루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후리아라가 연착륙을 해준다면 향후 한 10년 이상은 3루수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라인업을 완성시켜준 선수가 저는 후리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오픈전에서 뛰고 있는 인원들이랑 WBC에서 뛰고 있는 인원들을 이제 합해서 구성을 한 건데 외야엔 이제 백업으로 WBC에 지금 그 스즈키 세이야 대체로 가 있는 이제 마키아라 그리고 선수가 지금 백업 정도로 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주전으로 떠도 되거든요. 네. 마키아라가 오히려 주전 센터로 뛰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오픈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딱 한 경기뿐이고 우에바야시가 지금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WBC에 나가서 마키아라가 딱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훈련 부족이라든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각도 안 올라왔을 거고 감각 때문에라도 아마 초반에 베스트 라인업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사키, 야나기 마치 이런 선수들이 백업으로 뛸 수 있고요. 내야 백업으로는 이제 노무라 두 명의 노무라가 있죠. 그리고 리차드 3루수 대형 3루수 리차드가 있고 프레디 갈비스는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으나 이마미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업해야 될 것 같고요. 카와세 이런 친구들도 슈퍼 백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라인업의 상태이고요. 선발로는 지금 5명은 확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가 솔직히 좀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영입도 네. 제일 많이 한 게 투수고. 투수는 사실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보아남으로 라인업에서 이탈을 했다가 시즌 막판에 다시 복귀해서 올해 개막전 선발로 이제 발표가 된 이제 오제키 토모이사 선수가 현재 개막전 선발 투수로 이제 내정이 됐고 그 다음에 히가시야마 나오, 이시카와 슈타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라인업이고 아리아라가 한 자리를 이제 차지할 것 같고요. 조 분켈 한신에서 데려온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자리는 이제 와다가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상황에 따라서 조 분켈이 좀 많이 전다 하면 이 선수 빼버리고 6선발에 들어갈 선수들을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뭐 그 중에는 이제 올해부터 선발 전향을 시도하는 이제 모리 유이토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2군에 뭐 선수들 많으니까 아마 테스트를 여러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컨디션을 보면 분켈이랑 아리아라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개막까지 어떻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냐가 시즌 초반 운영에 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펜은 그리고- 혹시 어떨 네. 것 같으세요? 불펜의 핵심은 역시 마타요시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올스타전 바로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그대로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 전까지 잘하고 있다가 완전히 시즌 아웃이 돼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올해 지금 오픈전 던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불펜의 한 자리는 이제 모이넬로가 차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이넬로는 지난 시즌에 마무리로 뛰었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진짜 이거는 져서는 안 되는 경기가 있어요. 만약에 추격을 하고 있는 경기라든가 1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 져서는 안 되는 경기.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막스 시리즈 파이널 4차전 이런 경기 있죠. 작년에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나서 불론을 하고 져버렸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경기들을 제가 작년에만 한 4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초반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막 2실점 이렇게 하고 져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실점이 하나도 없다. 몇 경기 딱 이렇게. 그러면 해서.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진짜 그래도 나이가 어린 선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마무리로 올해 이제 오스나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정말 확실한 마무리를 데려왔으니까 이 선수는 다시 불펜으로 뺄 것 같아요. 자완의 필수 불펜으로 빼고 이제 마타요시 모이넬로 이제 쌍으로 이제 셋업맨에 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후지 선수가 맹활약을 했어요. 독립리그에서 데려온 선수가 1점대 초반에 평균 자책점을 찍으면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선수도 그 경기에서 아시죠? 그죠? 그 세이브전에서 야마카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그게 좀 충격이 컸던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선수대인한테. 그래서 올해 오픈전 보니까 선발로 전향을 시도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선수가 잘 정착이 되면 아마 6선발로 테스트 해볼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안 되면 그냥 계속 불펜에 있는 건데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래서 올해 불펜의 키는 아무래도 오스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오스나가 작년에 롯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만 놓고 생각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사파테 약간 느낌이 좀 나거든요. 약간 불같은 약간 그런 곡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든든한 뒷문이 마련이 된 그렇죠. 소프트뱅크인데 자 그러면 핵심 플레이어, 키 플레이어는 누구를 뽑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프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음. 프리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WBC에서 이 폰도가 지금 오페스가 1.3 아 이거 미쳤어요. 그래서 좀 흔들렸는데 그래도 그래도 프리아라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 선수가 활약해주는 여부에 따라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소프트뱅크의 한 향후 10년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스다 이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던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3루수에서 마이너스가 났던 적이 거의 없는 팀이에요. 그동안 계보를 생각해보면 그랬던 팀인데 마스다가 이렇게 노세아에 빠지고 나서 처음으로 한 2, 3년 동안 마이너스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에 따라서 저는 소프트뱅크의 성적도 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등장했는데 이 선수가 제대로 방향을 잘 잡고 좋은 성적을 거둬준다면 향후에 한 10년 동안은 걱정이 없는 포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소프트뱅크에서 활약했던 투바 듀오 있죠. 그라시아 데스파이네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계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니 호킨스, 윌리아 라스투디오 이 두 선수를 데려왔고 갈비스 이런 선수도 이제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타자가 사실 저는 좀 어지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정말 어지럽죠. 아니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선수예요. 그래서 딱히 기대가 안 돼서 그냥 라인업에서는 제가 주전 라인업에서도 다 빼놓고 그냥 가볍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더 이상 이제 시즌 중에는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라시아 데스파이네가 또 기존 소프트뱅크에서 운동을 나름 비중이 있는 비중이 뭡니까? 엄청 잘해줬죠. 그라시아는 뭐 MVP도 해변 시리즈 MVP도 했었는데 그래서 참 이 외국인 선수들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래도 국내 선수들도 있고 가는 걸로 네. 하고 이제 투수 중에 핵심을 뽑으라면 그래도 아리아라 고웨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약간 그냥 진출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애가 좀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했대요.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대요.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진출 이전에는 그래도 파워시핑 리그에서 1, 2는 아니더라도 5손가락 안에 드는 투수였거든요. 잘 치면 세 손가락 안에 잘 치면 3손가락 안에 들었죠. 뭐 야마모토 센가 이렇게 셋 이렇게 딱 아리아라까지 셋 이렇게 쳐줬었는데 그래도 올해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선수를 영입한 거는 센가를 보냈기 때문이거든요. 에이스 자리를 맡아줘라라는 목적이 담겨 있는데 시범 경기에서 2경기 던진 걸 보니까 던진 이닝보다 실점이 많아요. 7이닝 던졌는데 80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층 자체는 굉장히 소프트뱅크가 지금 현재 두껍지만 선수들의 고점은 옛날 그 왕조처럼 높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면 감독은 무조건 교체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그래도 우승하지 않을까. 해야죠. 해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중반에 이미 감독이 없어져 있거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일본의 특성상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승해야 됩니다. 못하면 후도 컴백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우승을 향한 열망을 돈으로 보여준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